병사들의 신체 중요 부위에 크림을 발라 괴롭히고 심지어는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는 사건도 있었다는 게 어제 KBS 9시 뉴스를 통해 보도됐는데요. 자, 이런 사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럴 때마다 국방부가 처벌 강화 등 각종 대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KBS 보도 보셨죠? 확인하셨겠지만은 군대 내 이런 범죄 여전합니다. 실제로 이제 상담센터 내에서도 여전히 그런 상담 건수가 많이 있나 보죠. 네, 상담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네. 어제 보도된 사건 말고도 네. 2014년도에 이제 윤일병 사건 이후에 17사단장이 성폭행 피해자가 이제 사령부로 피신해 와 있는데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불러서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죠. 네. 당시 이제 현역 사단장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첫 케이스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진 또 17사단에서 2015년 하반기에 육사 출신 장교가 병사를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전역 이후에 무서워서 이렇게 신고를 해서 이제 재판에 계류 중인데요. 아직 구속은 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육사 출신 장교에 대한 이렇게 이제 불구속 이런 봐주기식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그 외에도 위탁 상담 사례를 좀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위탁 교육을 보냈는데 대학원에서 민간인 여성을 강간을 시도한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카츄샤에서 장교가 병사를 성추행한 사건도 있고요. 사건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드러난 사례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병사들이 집단으로 후임병들에게 저지른 성범죄라고 하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4년 육군 모 부대 사단장이 여자 부사관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국방부는 엄정 처벌과 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성군기 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여성 고충 처리 전담 인원을 보강해서 상담 및 신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식 자리에서 부하 대위에게 입맞춤한 중령, 부하를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상관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병사들이 집단으로 후임병들의 중요 부위에 수분 크림을 바르며 괴롭힌 이른바 로션 고문 사건이 발생했고 바지 중요 부위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사건까지 적발됐습니다. 자, KBS가 입수한 군 내부 자료를 보면 군 성범죄는 2012년 406건에서 지난해 494건으로 4년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자, 4년 만에 2배가 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증가 추세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 정도로 많았는데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건지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보는데요. 이제 수면 밑에 있던 것들이 드디어 이제 피해자들이 이것을 문제 제기하고 나섰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법당국도, 군사법당국도 과거에는 봐주기식을 하다가 가변 징계나 또는 그 피해자에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선에서 보직 이동 정도로 마무리하던 것들 또는 병사 간에 일어나는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에 이걸 형사 사건화하지 않고 징계 정도의 영창 정도로 해결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와 동시에 사법당국도 이것을 엄벌하겠다라는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돼서 이제 빙산이 물 위로 올라오는 그런 추세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점점 공개 수면 위로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상 범죄를 좀 근절시키는, 낮추는 어떤 그런 효과를 기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효과가 다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 이 이유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성범죄는 계속적으로 노력해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많죠. 민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내 성희롱 문제라든지 직장 내 성추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예방을 하기 위한 노력도 있죠. 네. 그래서 군이 2015년 3월에 종합대책도 발표하면서 동시에 27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예방교육을 지금 현재 양성평등진흥원이랑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태조사도 작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원래 좀 발표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추세에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노력과 동시에 또 범죄는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100% 근절은 어렵지만 네. 이제 그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이제 문제점 이동하고 있다. 예전에는 네. 피해자들에게 문제 제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왜 뭐 화장을 짙게 했느냐, 또 왜 남군이 따라가지고 해서 따라갔느냐, 이렇게 피해자를 비난하던 것이 이제는 가해자를 비난하는 형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발전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지적하자면 여전히 그래도 피해자 보호가 저희가 봤을 땐 좀 미흡하다. 예, 가해자는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재판을 방어해서 무죄받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피해자가 재판에 참여해서 피해자 법률 대리인이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은 아직까지 군에서는 좀 미흡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사례 하나만 더 보고 가보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한 육군부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성범죄를 당했지만 하소연할 것이 없었다고 하는데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 2013년 10월 한 육군부대에서 여군 장교 오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 오 대위가 남긴 일기장에는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빠 너무 힘들어요. 그 참모가 노래방을 가자 해가지고 갔어요. 여자들하고 둘이서 가 있는데 걔를 안 오더래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부르다가 약간 뿌리쳤대요. 그러니까 여사력이 노래 부를 때는 이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부대 내 여성 고충 상담관이었던 오대위. 하지만 정작 자신은 상담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가 내랑 사귀만 하면 군대 생활 편해질 텐데 양대물에 머리 쳐박고 죽어라고 니 하나 죽어도 신경 아무도 안 쓴다고 그런 얘기. 그리고 뒤에서 끌어안고 만지고 뭐 회식 때 술자리에서도 만지고 그때 막 울면서 수치심을 느낀다고 얘기도 했었고. 자,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도 파문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또 나왔는데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좀 실질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혹시 소장님께서는 파악이 되신 건지, 가령 이제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군대 내에서 상담할 곳이라든지 아니면 신고를 한다거나 뭐 여성들이 좀 고충 처리 전담반이 좀 늘었다거나 이런 변화가 좀 있었나요? 이 사건 저희가 지원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작년 12월에도 이제 아버님 만나고 왔습니다. 네. 뭐 여전히 가족들은 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민사 소송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가해자는 거의 지금 석방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 사건 이후에 발전된 것은 하나 있긴 합니다. 네. 성고충 상담관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니까 병영 생활 상담관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성범죄나 성희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성고충 상담관에게 이제 상담할 수 있는 창구는 마련됐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사법 시스템이 아직은 군사 재판에 네. 비전문가, 비법조인인 그 사단장이 임명한 사람이 재판장으로 들어와서 네. 가해자가 직위가 높으면 여전히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다행인 것은 올해 7월 7일부터 이 법이 개정이 돼서 네. 이제는 심판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모두 법조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네.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이제 과정에서 소장님께서 몇 번 언급을 하셨지만 처벌 문제요. 좀 약한 거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약하다는 지적은 뭐 많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군에서 재판을 모두 군인들이 하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면 헌병도 군인이고 검찰관도 군인이고 군판사도 군인이니까 네. 봐주기식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군 검사라고 하는 사람이 네.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하고 뭐 기소하는 수사하는 이런 걸 해보니까 네.
경험이 많이 부족한. 네, 그렇죠. 가해자 측 변호인은 예를 들면 뭐 원스타 출신의 법무관 네. 이런 정관 예우 있는 사람들 선임하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상관이었던 사람이 와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래도 실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여성부에서 이 피해자 법률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재판에 참여하고 의견서도 개진하고 저희 같은 단체가 또 재판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네. 가해자가 좀 엄벌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재판에 지거나 또는 손방망이 처벌. 이 1심 5대2 사건도 1심에서 집행유예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심리부검을 통해서 2심에서 심리부검이 받아들여져서 실형인 2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는 좀 방점이 예방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국가가 좀 강화하는 그런 예산도 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 자, 성범죄뿐 아니라 국내 가혹행위도 여전한데요. 요즘 방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식고문연에서 먹을 걸 많이 먹이는 이런 고문이 있죠. 이런 가혹행위 있다는데 여전히 상담 사례도 많이 들어오죠. 네, 뭐 가혹행위가 직접적인 구타 비율보다는 네. 이제 왕따라든지 괴롭히는 형태로 뭐 잠을 안 재운다든지 네. 뭐 예를 들어서 모포를 반만 접어서 요 안에서만 잠을 자게 한다든지 네. 일상에서 이제 그 쉬는 시간에 뭐 각을 잡고 있게 한다든지 네. 하는 식으로 신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폭력보다는 괴롭힘의 형태로 많이 진화를 했습니다. 언어폭력도 저희 상담 사례도 이렇게 그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하고 비교해 보면 월등히 증가했거든요. 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것에 대한 근절 대책도 좀 마련이 돼야 되는데요. 네. 뭐 그 해병대가 그 인권자문위원을 또 위촉을 해서 뭐 저도 거기 이제 참여를 했지만 네. 내일 이제 주임원사 진급반 강의하러 갑니다. 네. 인권 강의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들을 많이 하면은 아무래도 좀 근절될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또 하나는 신고를 내부에만 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네. 저희 같은 외부 민간단체에도 신고를 권장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게 조직적으로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야 네. 본인들도 좀 그러한 가혹행위를 하지 않는 문화가 좀 조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태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